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 스터디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1주차를 진행을 했고요. 오퍼레이터를 하기 위한 쿠버네티스 스테이트풀 셋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목표는 2주차 스터디 내용을 정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발표에 대한 목표는 스테이트풀 셋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쿠버네티스 스테이트풀 셋을 이해하기 이전에 스테이트레스와 스테이트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개념은 컴퓨터 과학이라는 분야에 접목을 시켜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CS라고 말하는 컴퓨터 과학에서는 어떤 상태를 보존하는 걸 스테이트풀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상태를 보존하지 않는 걸 스테이트레스라고 합니다. 이 관계에 대한 유지는 또 컴퓨터 과학의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대표적으로 네트워크 통신에 많은 예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4계층 프로토콜과 7계층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알다시피 TCP 프로토콜은 실리적인 통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계를 설정하게 됩니다. 3 핸드쉐이크, 그 다음에 상대가 받았는지 에크응답 등 여러 가지 신뢰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이런 관계를 맺기 때문에 저희는 상태를 보존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스테이트풀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UDP, 4계층 UDP 프로토콜은 상대가 받든 말든 그런 건 신경 쓰지 않고 일단 보내게 되죠.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방식을 스테이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이 관점은 4계층 프로토콜 관점에서 본 거고요. 또 관점을 좀 다르게 해서 7계층 프로토콜을 보면요. HTTP는 TCP 프로토콜을 사용하지만 7계층 관점에서는 스테이트레스입니다. 디폴트 설정으로는 한번 이제 연결을 맺고 바로 끊어버렸기 때문에 이 통신에 대한 어떠한 관계도 유지하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데이터도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스테이트레스 특징 때문에 쿠키 등 여러 가지 개념이 나오게 됐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관점에 따라서 스테이트리스냐, 스테이트리스냐, 스테이트풀이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이제 조금 이해하시고 쿠버네티스에선 스테이트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쿠버네티스에서도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걸 스테이트풀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조금 처음 접할 때 매우 개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식 문서를 보시면 눈에 띄는 건 이제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 디플로이먼트와 유사하게 파드들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파드들의 관리는 디플로이먼트가 레플리카 셋을 통해서 레플리카 버전을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파드가 죽으면 다시 파드가 그 레플리카 개수만큼 보장을 해주는 게 디플로이먼트인데, 스테이트풀 셋도 이 디플로이먼트와 비슷하게 파드 레플리카 개수를 유지를 하려고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파드들을 관리하는 특징이 있고요. 다만 이제 디플로이먼트의 차이점은 이 안정적인 시플자를 이용해서 파드들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게 안정적이냐에 대한 그 글이 이 공식 문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오른쪽의 복자를 보시면 저희가 핵심적으로 볼 거는 이 파드 신원, 아까 안정적인 시플자를 통해서 파드들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 파드 신원에 나타나 있고요. 파드 신원을 보시면 어떤 걸 안정적으로 관리하는지 그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할 때 어떻게 운영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이 파드 신원 아래 챕터, 이 큰 제목들이 이제 운영에 필요한 이 스테이트풀 셋의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표에서는 이 파드 신원에 대한 큰 챕터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가져온 거고요. 이걸 하나하나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플로이먼트하고 비교할 수 있는데요. 이제 디플로이먼트는 레플리카 셋을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레플리카 셋으로 설명을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플리카 셋의 특징은 지금 보신 것처럼 앞에 있는 이 네임을 제외하고는 오른쪽 이름이 랜덤으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기존에 실행되고 있던 이 레플리카 파드를 삭제를 하면 새로 당연히 파드가 실행이 되겠지만 그 파드 이름은 삭제된 파드 이름과 다릅니다. 즉, 이 오른쪽 끝에 붙어 있는 이름은 랜덤을 붙는 성질이 있고요. 반면 이제 스테이트풀 셋으로 만든 파드는
이 앞에 이름은 레플리카처럼 같지만 뒤에는 0부터 시작해서 n까지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 0번 파드를 죽이면 다시 0번 파드로 똑같은 이름을 가진 파드가 뜨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저희는 이제 파드 이름을 유지한다는 특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실습을 해볼 건데요. 저희 GitHub에 이 일위크라는 폴더에 가보시면 이 디플로이먼트와 스테이트풀 셋을 배포할 수 있는 예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디플로이먼트에 가보시면 이제 엔지닉스를 레플리카 3으로 해서 배포하는 예제고요. 이걸 그대로 지금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플로이먼트를 배포를 하면 되고요. 배포하면 컨테이너가 실행 중입니다. 조금 기다려 볼게요. 다시 파드를 조회를 하면요. 파드가 실행 중이고 저희는 여기서 파드를 하나 죽여볼게요. 파드를 하나 죽이면 이제 레플리카 셋 컨트롤러가 이 파드가 죽은 걸 감지해서 다시 파드를 실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 보시면 obt첼이 삭제가 되고 여기서는 9cm7g라는 파드가 다시 생성되네요. 지금 보신 것처럼 삭제한 파드가 새로운 이름을 갖는 파드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금 보장을 해주지 않는 상태고요. stateful set은 어떨까요?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tateful set with dynamic provisioning 이라는 양 파일을 실행하시면 되고요. 양 파일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시간이 걸려서 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드를 조회하면 이제 stateful set의 파드가 실행이 되었고요. 이 디플로이먼트와 다른 점은 지금 보신 것처럼 디플로이먼트는 랜덤한 이 끝에 엔드 픽스를 가지게 되는데 stateful set은 저희가 stateful set 이름이 보시면 weak STS거든요. weak STS는 고정적으로 같지만 뒤에 이제 랜덤을 붙는 문자열이 아니라 0, 1, 2 순서도 0에서 n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stateful set 0번을 삭제하더라도 파드를 0번을 삭제해 볼게요. 0번을 삭제하더라도 다시 파드를 조회하면 2초 전에 0번인 파드가 떴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파드의 이름을 지금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죠. stateful set은 이 점이 디플로이먼트하고 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네트워크 신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공식 문서에 보시면 안정적인 네트워크 신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서비스하고 그리고 기존 서비스에 대한 동작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사용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서비스가 요청을 받으면 이 랜덤으로 이 연결된 엔드포인트를 묶인 파드로 이제 부하를 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A 파드로 가고 싶은데 만약에 파드 개수가 2개 이상이라면 어쩔 때는 여기로 가고 어쩔 때는 여기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파드로 지금 못 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건 외부에서 클라이언트가 붙을 때고 이 파드가 또 파드를 부를 때도 이 서비스를 거치게 되면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디폴트로 이 A로 갈 수 있고 자기 자신한테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대한 동작입니다. 그런데 stateful set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네트워크 신원, 즉 파드를 접근할 수 있는 주소가 고정적으로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특징을 이용한 쿠버네티스 헤드레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tateful set과 쿠버네티스 헤드레스 서비스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외부에서 파드를 찝어서 이 트래픽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서비스를 통해서 파드를 접근하게 되면 랜덤으로 부하를 분산이 돼서 원하는 파드를 못 갈 수 있지만 stateful set과 헤드레스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 클라이언트는 A 파드로 가고 싶으면 A 파드를 찍을 수 있고요. B 파드로 가고 싶으면 B 파드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드 내부끼리 통신도 이 B 파드가 A 파드로 찍을 수 있고 A 파드가 B 파드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스테이트 풀셋이 안정적인 네트워크 신원을 보장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 부분이고요. 이걸 조금 더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세부 내용은 쿠버네티스 공식 문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레스 서비스는 특정한 도메인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도메인이 DNS 서브 도메인이고요. 이 DNS 서브 도메인은 이제 파드가 생성이 되면, 여기서는 이제 스테이트 풀셋으로 배포된 파드가 생성이 되면 이 규칙에 의해서 도메인이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거를 헤드레스 서비스가 관리하게 됩니다. 여기는 governing 서비스 도메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이제 스테이트 풀셋 양파를 보시면 이 서비스 네임에 의해서 서브 도메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또 이제 쉽게 풀이해 보면 이 헤드레스 서비스가 있다면 이 스테이트 풀셋으로 배포된 DNS 서브 도메인을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 헤드레스 서비스로 접근을 할 때 자기가 가려고 있는 DNS 서비스 서브 도메인을 이용해서 파드를 선택해서 접근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DNS 서브 도메인은 일반적인 DNS 타입으로 질의하는 게 아니라 SRB 타입으로 질의하시면 지금 아래와 같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헤드레스 서비스가 없다면 스테이트 풀셋을 선택을 해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습을 해볼 건데요. 저희가 파드 죽이는 실습을 할 때 배포한 스테이트 풀셋 with dynamic provision 양 파일을 보시면 이 스테이트 풀셋 이외에 하나의 서비스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는 클러스터 IP가 none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제 클러스터 IP가 없이 이제 서비스가 배포된 상태입니다. 클러스터 IP가 없는 서비스를 저희가 헤드레스 서비스라고 부르고요. 배포된 내용을 보기 위해서 서비스를 개수로 조회하시면요. 클러스터 IP가 없는 서비스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헤드레스 서비스고요. 이 헤드레스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 파드로 접근한 DNS 레코드를 날려볼 건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NS 룩업을 실행할 수 있는 파드를 실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서비스에 이제 접근을 할 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도메인을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원활한 실습을 위해서 파드로 디버깅을 할 거고요. 그 디버깅 파드 이름은 네슈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블로그에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 이걸 참고해서 배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슈트 파드 쉘을 실행을 하는 명령어고요. 자, 이렇게 실행을 했으니 저희는 DNS 서브 도메인을 날릴 거거든요. 즉 이제 A 파드라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A 파드로 DNS 서브 도메인을 사용할 건데, 이거에 대한 규칙은 이제 공식 문서에 가보시면 이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governing 서비스 네임 도메인은 스테이트 풀셋에 있는 이 서비스 네임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파드 이름입니다. 이걸 실습하기 위해서 파드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네슈트를 잠깐 쉘을 나가고요. 파드 이름을 다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네슈트를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시 네슈트 쉘을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NS 룩업으로 DNS 서브 도메인을 질의를 할 거고요. 타입은 SRB로 조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드 이름, 그리고 governing 서비스 이름인 서비스 네임 필드를 이렇게 찾아서 좀 넣으시면요. 이거는 이 파드에 대한 DNS 서브 도메인을 저희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면 SRB 레코드에 설정된 헤드레스에 대한 도메인이 이렇게 리턴이 되고요. 이걸 통해서 이 파드로 0번째 파드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 헤드레스 서비스가 없다면 당연히 이 DNS 서브 도메인 질의도 실패를 하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실습을 해볼 건데요. 이 헤드레스 서비스를 삭제를 해보고 헤드레스 서비스를 삭제하고 다시 네슈트에서 DNS 서브 도메인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면 헤드레스 서비스 없기 때문에 이 DNS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에서는 이 스테이트 프로세스를 사용한다고 하면 헤드레스 서비스는 보통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 넘어갈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스테이트 프로세스에 대한 관계 리소스를 살펴볼 건데 바로 스토리지입니다. 스토리지는 눈에 띄고 이해하기 쉬워서 바로 이해하실 건데요. 먼저 레플리카에 대한 스토리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레플리카 셋을 늘리게 되면 이 레플리카 개수만큼 파드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특징은 파드가 똑같은 PVC를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파드가 레플리카 개수가 뭐 10개, 1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n만큼의 파드는 그 똑같은 PVC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스테이트 프로세스는 특징이 뭐냐면요. 파드가 1개가 됐든 뭐 10개가 됐든 각각 파드마다 자기만의 PVC를 가지게 됩니다. 확연히 다르죠? 레플리카 셋으로 배포된 파드는 똑같은 PVC를 바라보지만 스테이트 프로세스는 자기만의 PVC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은 이 파드가 죽더라도 이 PVC0, 여기서 관계를 유지했던 PVC는 다른 파드와 연결되지 않고요. 이 데모 0과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스토리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공식 문서에서 안정적인 스토리지라는 챕터에 적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굳이 실습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습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 PVC를 조회하시면 0번에 대한 스토리 PVC, 1번에 대한 스토리 PVC, 2번에 대한 PVC가 다 따로따로 연동이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이제 PV를 조회하시면 또 각각 따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프로세스에 보시면 그 PVC에 대한 설정은 블룸 클레임 템플릿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각각의 PVC를 갖게 되고요. 이걸 또 사용하게 되려면 원활하게 사용하려면 동적 프로비전이라는 옵션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컨셉의 범위를 좀 벗어나서 간단히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스테이트 프로세스이 별도로 지금 관리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스테이트 프로세스는 분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솔루션에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살펴봤듯이 이 PVC를 각각 파드마다 고유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분산 아키텍처에서는 각각 자기만의 PVC를 가져야 되는데 레플리카 셋으로 배포하게 되면 똑같은 PVC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구조는 적합하지 않고 스테이트 프로세스에 매우 적합합니다. 대표적으로 엘라스티서치나 뭐 기본 모든 데이터베이스 등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페일오버 등에 대한 설정도 매우 유용합니다. 이제 마스터 슬래브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 클러스터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슬래브가 뭐 여러 개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마스터가 뻗었을 때 이제 이 클러스터끼리 서로 통신해서 마스터 승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페일오버 처리를 할 때 각각 접근할 때 이 파드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여러 가지 슬래브가 있을 때 너가 마스터 해야 돼, 너가 마스터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파드를 특정 찍어서 서로 습격을 페일오버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레플리카 셋으로 지금 배포를 하게 되면요. 아까 그림 봤듯이 이 랜덤으로 부하를 분산하기 때문에 특정 파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스테이트 프로세스로 배포를 하게 되면 서로 이 페일오버 처리할 때 이 헤드레스가 관리하는 모든 스테이트 파드를 특정 찍어서 통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페일오버 처리가 매우 잘 됩니다. 일반적인 이 서비스와 레플리카 셋으로 관리되는 파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솔루션에 이 스테이트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편입니다.